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김정은 나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의 제가 생각하는 바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드디어 문재인 일당의 본심을 완전히 간파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일당이 자신들의 생존보다 김정은 생존을 우선시해 주기를 기대해왔지만 결국은 자신이 바램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문재인 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김정은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감을 잡은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일당은 김정은이 없어지더라도 한국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딸리는 사람 아니면 다 알 수 있게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일당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일당 자기들 한국 내 권력을 위태롭지 않게 하는 범위로 그 노력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문재인 일당이 이해관계에서 북한이 미국에 접수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북한이 완전 가루가 되어서 북한 내에 있는 문재인 일당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들이 말살되길 바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김정은은 문재인 일당에게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을 니네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안 그러면 니네 나와 같이 죽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게 이제 이번에 미사일을 갖다 발사했죠. 이게 한 200km였는데 호두반도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 그대로 반경을 갖다 연결하면 이제 서울하고 이 반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장호석 소령님이 이제 지적하셨고 다른 분들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발사를 전후해서 문재인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고 미국도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린 건데 북한 고위층과 문재인 일당 수뇌부 비밀 정보들이 술술 트럼프에게 새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일당들은 정보 보안이라는 측면에 많이 허술해서 상당한 정보가 저에게도 그냥 막 흘러 들어오는 정도니 말 다 했죠. 이게 남들 구린 정보들을 아주 잘 모아요, 진짜. 근데 지네들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간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확인한 거니 특별히 논평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오히려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 논평을 발표하지 않고 주말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 미사일 발사는 4월 24일 평택 미군 기지에 있었던 사드 훈련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였죠. 참고로 주한미군 측은 모의탄 훈련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모의탄 훈련이라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사드가 현재 배치된 곳은 경남 상주인데 정작 훈련은 경기도 평택에서 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 즉 문재인 일당들에 대한 경고 혹은 이 사드 훈련에 대한 반응,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것만 하면 좀 싱거워서 베네수엘라 사태 문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차질의 장기화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하루라도 빨리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둘 다 마두로 편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후안 과이도의 베네수엘라 내의 세력이 어느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맞닿는 어떤 포인트가 형성돼요. 마두로와 과이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이 공통점이 되죠. 과이도는 유혈 사태를 야기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기 측 지지자들이 친마두로 군에게 대거 죽는 것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체포된다든지 국외로 도망가는 상황은 미국이 막아줄 것이라는 계산이겠죠. 현재 친마두로 병력은 정규 병력과 민병대 합해서 300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개입하지 않으면 마두로 축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군은 개입하지 않고 CIA가 개입해서 과이도 측 민병대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이도는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은 정말 난감하게 되었죠. 베네수엘라에서 초경질유를 어느 정도 공급받을 수만 있으면 이란 초경질유 도입 불가에 의한 쇼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절박감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돈을 박아놓은 게 있으니 말이죠. 문제는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박아놓은 돈을 100% 회수하려면 마두로가 과이도를 축출해야 가능한데 현재로 봐선 그건 미국이 막으려는 상황이라는 점이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끝날 듯 안 끝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란 원유 금수 문제까지 겹쳐서 장기화될 수 있는 교착 상황에 빠진 거 아니냐는 다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수전에 하루당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가 중국이죠. 그 다음이 한국이고요. 지금 상황은 중국이 숨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이 넘어가는 건 아니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나름 그럭저럭 상황에 적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형성되어 오던 중산층에게 엄청난 타격이 오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가뭄 등으로 야기된 불경기로 인한 실업자의 대폭 증가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은 왕조의 몰락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인 사업가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분은 본인 사업 문제 때문이라도 미중 무역 협정이 빨리 타결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르러도 극히 일부에서라도 이제 이견이 있으면요. 미국 입장에선 굳이 합의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미중 무역협정은 당장 다음 주라도 타결될 수도 있고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미국으로선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미국인들도 물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고 등등해서 등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 정도 개선되고 약간 마사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기별 성장이 3.2%라는 미국 정도 규모 경제에 소문이 없는 수준의 수치가 나온 상황에선 웬만한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닿아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 수출이 그리 줄지도 않았어요. 중국 회사들이 인상된 관세만큼의 비용을 쥐어짜 절감하며 간신히 버티면서 가는 중이라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은 그닥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 회사들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저하되었을 건 안 봐도 유튜브죠. 좋은 주말과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